이번 4주차 2차 시에서는 빅데이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빅데이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빅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고 적재하고 처리하는 기술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로 그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데이터 마이닝 등 고급 분석 기술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되어 빅데이터로부터 고급 분석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분석, 처리 과정은 화면의 그림과 같이 빅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의 속성과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시각화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의 분석 처리 과정에서 각 세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생성은 주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각종 미디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의 소스는 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유한 내부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센서 등이 될 수 있으며, 외부 데이터의 소스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ROM이나 DVD-ROM과 같은 각종 미디어가 데이터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는 수동과 자동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동 데이터 수집은 주로 수집 도구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그 수집기, 크롤링, 센싱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여기서 로그 수집기는 사용자가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마다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크롤링 기술은 웹페이지나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롤링하는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싱은 각종 센서의 동작을 통해 온도나 빛, 소리, 압력 등을 관측하여 이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빅데이터 저장 단계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려면 효과적으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대용량, 비정형, 실시간성 속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예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로 HDFS, 즉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의 약어로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데이터 생성 속도,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빅데이터 처리 기술로는 맵리듀스 기술이 있습니다. 맵리듀스는 구글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산 병렬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2004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맵리두스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명이 4주에 걸쳐 작업할 일을 4명이 나누어 일주일에 끝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리두스는 맵 작업과 리두스 작업으로 나누어져서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병렬 처리라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 하나의 작업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산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빅데이터를 위한 병렬 처리 기술로 오픈소스인 하둡이 대표적이며 하둡의 맵리두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과학이나 통계학, 특히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이미 사용한 분석 기술로서 기존의 알고리즘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맞게 개선하여 빅데이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통계 기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나 기술을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계가 학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과정은 바로 빅데이터의 시각화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 즉 간단한 도표나 3D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시각화 단계인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시각화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의 무질서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여 현상 파악은 물론 미래 예측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그림의 좌측에 있는 엑셀과 같이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림의 우측과 같이 시각화로 변형하여 표현할 경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활용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적용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활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먼저 아마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만큼 빅데이터의 활용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18세에서 45세의 남성이면서 외국 영화를 즐겨보며 $3,000 이상의 수입을 가진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추천한 추천 상품은 고객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배너 형태로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최적화하는 데에도 아마존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경쟁 업체의 가격이나 주문 내역, 이익률,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격을 10분마다 최적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격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매년 25%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제작 업체인 넷플릭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일어나는 매일 3천만 건 이상의 콘텐츠 시청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봤는지 세부적인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여성, 청소년, 25세 이하, 25세 이상 등 대분류된 콘텐츠를 세부적인 특성별로 7만 개로 분류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정보를 발굴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예측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결정하게 합니다. 실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하우스 오브 카드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드라마는 과거 넷플릭스 사용자의 기록을 분석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경우 데이터 분석 결과 감독이나 주인공, 스토리 모두 시청자들에게 매우 호감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청자들이 구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콘텐츠 구매 결정에 대한 성향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낸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시청 방식, TV나 모바일 등 이것들을 분석하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채널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를 지칭하는 올빼미 버스는 빅데이터 활용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휴대폰 콜 데이터 30억 건의 데이터와 심야 택시의 승차 및 하차 데이터 500만 건의 데이터, 그리고 시간 요일별 유동인구 패턴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심야버스에 최적화된 노선과 배차 간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버스 노선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방대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빅데이터는 소통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며 빅데이터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중의 하나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재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이나 침해 등의 빅데이터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느 시기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 독감의 이동 경로나 독감의 영향 강도 등을 파악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범죄 예방 또한 특정 지역이나 범죄 유형, 범죄 발생 시간대의 패턴을 사전에 인지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분명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 삶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빅데이터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차의 영상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적용,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영상을 통해 학습하였듯이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특히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특성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능화된 지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과 더불어 빅데이터가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주차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번 주차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차 영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